전류의 자기장입니다. 전류는 무슨 장이냐? 전기장이잖아. 전기장 내에서 전하의 흐름 아니야. 무슨 얘기일까? 첫 번째, 전기장이 생기면 무슨 뜻이지? 전류가 흐르면. 두 번째, 이거야. 자기장이 유도된다고. 전기장이 생기면 반드시 자기장이 따라온다고. 아까 봤잖아. 전자가 도니까 전류가 생겼지. 그 다음 뭐가 생겼어? 자기장의 N극이 유도됐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얘도 생겨. 이 힘을 뭐라고 부른다고? 전기장 자기장에 의한 힘, 전자기력이라는 표현을 써. 지금 이거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한다. I가 흘러. 그러면 B가 자기장이잖아. 유도되고, 그래서 얘도 유도된다. IB. 오른손의 법칙 기억나? FBI. FBI를 딱 놔. 뭐 힘이야 뭐 위아래가 될 수도 있고 좌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힘을 이렇게 놔. 왼손을 딱 이렇게 잡아봐. 여기다 올려. 이게 왼손 법칙이야. 그럼 자, 엄지손가락이 손바닥과 방향이 일치하지. 이게 힘이야. 손가락 오른손 4개랑 요 검지손가락이 일치하지. 이게 자기장이야. 그럼 뻑새 손가락이랑 엄지손가락이 일치하지. 이게 전류. 이해 갔어? 왼손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오른손으로 하는 게 좀 간편하다는 거지. 한번 문제 풀다 보면 왼손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오른손이 훨씬 쉬워. 왜? 고리 모양을 잡을 때 편하잖아. 오른손. 고리. 고리를 잡을 때는 요 손가락 4개가 전류라는 거 명심이. 알았지?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류에 따라 자기장이 달라지는데 첫 번째,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볼 때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직선 도선을 갖다 쓰면 전류도 직선 전류가 생기지. 이거를 어떻게 잡을 거냐? 들어가기 전에 우리끼리 서로 약속할 게 있어. 직선 도선이라 하면 이걸 말하잖아. 직선 도선. 이렇게. 첫 번째 뭐가 흘러줘야 돼? 이렇게 전류가 흘러주면 이 주변에,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얘기야. 그걸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고.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나사라는 게 말이다. 오른손에 특화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쪼여지는 거거든. 근데 반시계로 돌리면 풀리는 거다. 알았냐? 자기 드라이버 한번 만져본 사람. 쪼여봤어? 프로도 봤고? 저 친구는 이제 아는 거야. 나사가 뭔지 모르죠? 알아요, 진짜? 얘기해봐요. 나사가 뭡니까? 뭡니까? 윤우를 또 갈굼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미안합니다. 볼트가 뭔지 알죠? 볼트. 나사를 받고 나서 걔가 빠지지 말라고 뒤에서 박아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오른 나사의 법칙이에요. 그것도 돌리면 빠지는데 문제 이거예요. 얘가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전류를 엄지손가락으로 놓으면 얘가 자연히 감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
직선 도선의 앞쪽은 자기장의 방향이 이게 되겠죠. 나침반이 오른쪽을 향할 거란 말이야. 저 뒤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문제는 여기하고 여기에요. 이게 2차원 선상에 표시를 하려다 보니 이쪽은 들어갈 거고 이쪽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야. 자, 요 방향 수직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이렇게 하자고 약속합니다. 수직으로 들어가자 X. 그럼 여긴요 수직으로 나오죠? 그럼 이건 점으로 표현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이해 갔어요? 전류가 위로 흐를 때 오른쪽은 다 X예요. 왼쪽은 점이고요. 이해 갔죠? 근데 얘를 자기장을 측정을 해봤어. 어떻게 측정했느냐? 잘 보십시오. 자, 도선을 요렇게 놓습니다. 잘린 거 아니에요? 연결이 된 거예요. 그 밑에 요렇게 나침반을 놔요. 이때 주의할 건 이 도선의 방향과 나침반의 화살표죠. 얘를 일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에서 바라보면 도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나침반이 이렇게 있는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잘 그렸나 모르겠지만 도선이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나침반 위에 있는 건 알겠죠? 정말 잘 그린 거예요. 제가 다 인정하는 분위기가 3명. 좋았습니다. 비웃는 놈이 2명. 의아해하는 놈 1명 있네. 저거 이상한 놈이네 저거. 자,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이 방향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N극이 여기를 향하다. 그래서 누구 자기장이다? 지구 자기장. 그럼 여기 지구의 S극이 이쪽에 있겠죠. 이 나침반 N극 방향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전류를 흐릅니다.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저 뒤쪽은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누가? 도선의 자기장이, 직선 도선의 자기장. 이러면 벡터니까 이것들 둘이 벡터니까 둘이 합. 요게 누구 방향이 되는 거죠? 둘의 합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나침반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나침반 N극이 각 세타만큼 움직입니다. 이거를 실험을 해봤어. 이 도선의 전류를 세게 했더니 각 세타가 커지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도선 자기장이 증가해서 그런 거예요. 이 화살표가 길어져서 세타가 늘어난 거라고. 이해가요? 다음, 여기 사이 거리 R이 있었죠. 이 거리를 낮췄더니 세타가 커지더라. 이건 역시도 도선 자기장이 어떻다? 세진 거다. 그래서 얘는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은 거리와 전류,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전문 서적을 찾아보면 K라는 상수가 들어가요. 이렇게. 이 K 값은 이 정도 나와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K 값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얘들이 이쪽만 표현한다면 오른쪽에 x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거 아니에요. x를 이렇게 등밀선으로. 그럼 좀 멀면 이렇다라는 거죠. 좀 멀면 이렇다라는 거. 이해합니까? 면적당 자기력선의 숫자가 준다는 거죠. 멀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거 파악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 볼게요. 여기에 직선도선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직선도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이 세로선 주변에는 이렇게 가까운 자기장이 유도될 거야. 얘는요. 됐죠? 기역 쪽에서는 거리가 어땠을 때, 같았을 때 자기장이, 합성 자기장이 얼마가 된다? 0이 될 겁니다. 방향이 반대니까 상쇄된다고 하죠. 상쇄. 파동에서 배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거리가 같다면 합성 자기장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런데 니은이나 리을은 거리가 같은 지점에서 뭐가 일어난다? 보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강. 얘는 점이, 얘는 뭐? x가. 이해 갔어요? 만에 하나 여기가 2열이고 어립니다. 요 지점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됐어요. 그럼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동호인수를 따져볼까요? 만약에 전류가 얘가 이렇게 흐른다면 이쪽은 뭐가 됩니까? x가 됩니다. 그럼 점이 되려면요 이렇게 흘러줘야 되겠죠. 얘가 맞아요? 두 번째요, 예로부터 먼 곳과 가까운 곳이 0이 됐다는 얘기는 전류가 세다는 얘기. 이해 갔죠? 그래요. 이런 게 물론 여러분들한테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걱정을 붙들어 매라. 조건에 얘를 반드시 준다. 이거 갖고 풀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린 값으로. 여러분, 직선 도선에 대한 얘기는 풀었는데, 이런 건 어떨까요, 여러분? 보세요. 저기 너무 오바 같아서 다른 학원에서 수업하는 내용은 제가 적을게요. 너무 오바 같아요. 관심 있으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실험 세 번째입니다.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자, 먼저 오른쪽 도선에 의해서 여기는 뭐가 될까요? 왼쪽은. 그런데 자, 이쪽 도선에 의해서 여기는 뭐가 될까요? 왼쪽은. 그렇다면이요,
다 해서 어디가 상쇄예요? 나가 상쇄일 겁니다. 얘를 지금부터 밑에서 쏴볼 거라고, 밑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일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맞죠? 들어가면 보여요?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뭐가 형성이 되더라?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 멀어지면서 간격은 넓어질 거야. 얘도 마찬가지겠죠.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 가운데는 상쇄가 돼요. 그럼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얘들이 나중에 어떻게 형성되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 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럼 안에가 자기장이 약하죠. 그래서 힘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가운데로.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자기장이 약한 쪽으로. 이쪽은 세잖아요. 양쪽은. 그럼 가운데로 밀린다고. 그걸 우리가 오른손 법칙으로 손쉽게 푸는 거야. 풀 때 조심할 건 왼쪽에 있는 A 도선이 받는 힘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손 법칙을 쓸 때 주의사항이 뭐냐? 전류 방향 주어졌잖아요. 이 방향을 자신이 만든 자기장이 아니라 외부 자기장의 방향을 선택해야 돼. 다시 말하면 A는 누구 자기장에 놓여 있어요? B 도선의 자기장에 놓여 있죠. 나오잖아요. 여기는 전류 위고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 되게 손바닥이. 그럼 역시 B도 마찬가지죠. 누구 자기장에 놓여 있어요? A 자기장에 놓여 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니까 가운데로 몰리죠. 그래서 도시에는 이런 게 없지만 이게 뭐예요? 왜? 전봇대죠. 전봇대에 이렇게 전기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절대로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안 놔요. 바람 불면 붙어지죠. 그죠? 반대로 놔요. 반대로. 그리고 간격을 정확하게 떨어뜨려 놔요. 그 전류의 세기에 맞게. 그래서 전봇대 함부로 설치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주의할 거 뭐라고요? 자기 자기장이 아니라 외부 자기장. 볼까요? N극이 있고 S극이 있는데 이게 뭐냐? 전류 방향이에요. 도선의 단면인데 나와요. 그러면 잘 봅니다. 이거 누구 자기장 방향이에요? 자석 자기장의 방향이죠. 그러면 원형 도선의 자기장 방향은 어떻게 나오니까 이렇게 돌겠죠. 맞아요? 이렇게 돌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가 상쇄가 일어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위쪽은 이렇게 아래쪽은 도방이라니까 이럴 거라는 거지. 그럼 이 도선은 어디로 튈까? 위로 튈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 오른손 법칙으로 전류는 나오는 거 맞잖아. 도선의 외부 자기장이 흰색이라고. 흰색. 그래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이해 갔어요? 이런 식으로 힘의 방향을 예측하면 된다. 이게 전류의 자기작용입니다. 직선도선. 아시겠습니까? 자, 원형도선까지만 할게요. 원형도선은 뭐냐?
도선을, 긴 도선을 이렇게 만 거예요. 오, 동그랗게 말아버립니다. 원래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럼 여기를 끊어서 쭉 펴버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국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직선도선에서 잼잼잼잼잼잼 이해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직선도선은 오른나세 법칙에서. 그래서 뭐예요? 안쪽은 나오게 되겠죠. 바깥쪽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불편하다 이거죠. 전류 도는 방향으로 손가락 4개를 잡으니까 자기장이 나온다. 자, 이게 어떤 표현인가? 잘 봅니다. 커다랗게 자, 이게 직선도선이잖아요. 자, 밑에서 위로 이렇게 밑에서 위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기에 어느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에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놓게 되면 이쪽이 N극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여기가 N극이 되는 거죠. N극이 나오는 거죠. 어디로 들어가요? S로. 이게 자석이 된 거예요. 직선도선이 하나의 자석이 된 거라고. 그래서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직선도선을 굵게 해서 만나게 하니까 하나의 자석이 된 거고, 이렇게 되면 딱 중심점, 거리 아래 이 중심점에서의 자기장 세기만 시험에 나옵니다. 거리 R분의 R 똑같아요. 직선도선과. 왜 중심점만 보느냐? 중심점을 벗어나면 값이 다 달라져요. 원형도선이니까. 각 도선에서 작용하는 자기장이 다 합산이 되는 부분이다. 알았습니까? 여기는 원래 이렇게 쓰거든요. K'은 2파이 곱하기 10의 7승으로, 아까 2 곱하기 10의 7승에서 상수의 상수 그냥.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잘 봅니다. 자, 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R이고 5점. 전류가 I만큼 흐를 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죠. 아셨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냥 이거 뺄게요. 이거 합성조항이 되어버리니까. 이럴 때 자기장을 B라고 놨어요. 5점의 자기장을 B 이렇게 놨다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된 거죠.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요 지점은 자기장이 얼마일까요? 이게 된다는 거 이해 갑니까? 도선의 반이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이거 된다는 거 알겠어요? 결국 이 도선 전체가 내는 자기장과 반만 내는 자기장과 4분의 1만 내는 자기장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어요?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까지는 아니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직선도선이 있어요. A라는. 그 다음에 거리가 R이 이렇게 원형도선이 있어요. 여기에 원형도선 5점 원두 두경.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원형도선과 직선도선의 이 지점은 자기장이 0이에요. 그러면 기억, 니은 어디로 전류가 흘러줘야 될까요? 그래요, 기억입니다. 왜? 직선도선에서 여기는 X잖아요. 얜 나와줘야 되겠죠.
이런 게 나와요, 시험에. 이해가 가는 친구들은 할만한데? 라고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얘하고 O점과 P점 누구 자기장이 더 셀 거냐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 잘 봐요. 이게 무슨 도선입니까? 직선 도선이죠. 보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무슨 도선이 같이 있는 거고요. 원형 도선이 같이 있는 거예요, 원형 도선. 그러면 이 노란색의 자기장은 O점이든 P점이든 다 점이겠죠? 맞죠? 그런데 빨간색은 또 이렇게 되니까 뭐겠어요? 점이죠? 여기는. 이해가 됐어요? 아, 이렇게 되는 건 직선과 원형이 같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정도.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